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A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A는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반 상속이 일어난다고 했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A는 전처 B와 2년 전에 이혼했으면 이 전처 B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죠. 이후 C와 혼인했다. C와 혼인하고요. 이 법률혼인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A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으면 재산은 9억 원이다.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법률혼이라고 했는데 C와 혼인한 게 법률혼이죠. 법률혼이면 상속인이 되고요. 이 자녀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일단 법률상 배우자 C, 그리고 자녀 D, E가 되는 거고요. F는 도 되겠네요. 네, F도 A와 C 사이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F까지 해서 C, D, E, F가 상속인이 되고요. 상속분은 1.5 대 1 대 1 대 1.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고요. 재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9억이니까 3억, 2억, 2억, 2억씩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속입니다. 여기까지 딱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1번. D와 F의 상속분은 서로 다르다. D와 F의 상속분은 같죠. D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가 받게 된다. B는 누군가요? B는 이혼한 배우자죠. 네, 이혼한 전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B가 상속받는 일은 없고요. 또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만약 D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동순위 상속인 C, E, F가 있기 때문에 이 D의 상속분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받을 일도 없고요.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G가 누구죠? 어머니네요. G가 D, F와 동순위 상속받는다. 상속 순위는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자녀, 직계, 비속,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이제 뭐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이렇게 쭉 나오고요. 플러스 배우자고요. 만약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자녀가 없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C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D, F, 직계, 비속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2순위 상속인이 G가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 C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동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속인은 누굽니까? D, E, F가 되겠죠. 그러면 9억이니까 1대 1대 1, 3억씩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아닌 거고요. C와 F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D가 4억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A, C, F가 다 사망하였으며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누구죠? D, E만 남는 거죠. D만 남는 거고, 그러면 9억이니까 4.5 대 4.5 1대1로 가져가니까 4억 5천만 상속받는다. 5번이 맞겠네요. 네, 36번 2019학년도 수능에 나온 문제네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는 B와 이혼을 했고요. 혼인 중에 출생할 딸 C는 B가 키우고 있다. 홀 어머니 D를 모시는 A는 E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E와의 사이 태어난 아들 F와 함께 살고 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 A 있고요. 혼인 중에 태어난 C가 있고요. 여기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은 B는 A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홀 어머니 D를 모시고 있네요. 그리고 A는 E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뭐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혼이라는 거고요. 사실혼은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배우자 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F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F는 자녀긴 하지만 사실혼의 또 하나 특징이 뭐죠? 자녀의 경우 친생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인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남긴 재산은 7천만 원이 전부라네요. F는 상속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상속 자격을 갖추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A가 인지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얘가 내 자식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자녀가 되는 거고,
A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D와 E에게 각각 2분의 1씩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 또 하셨네요. 누구에게? D와 E에게.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네. 그러면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군가요? 일단 법률상 배우자가 있습니까? 없죠. B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고요. E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F. 그리고 C. CF가 되겠죠. 이 어머니는 이순위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대 1. 그러면 7천이니까 3.5, 3.5. 원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번 A는 F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거쳤다. A는 F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게 아니죠. 인지청구를 하는 거죠. 본인의 자녀니까. 친양자는 이제 다른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인지청구를 해야 되고요. 2번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무효면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C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3,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3번 A의 사망 당시 E와 달리, E가 누구죠? 배우자. 사실은 배우자니까 친족이 아니죠. 이와 달리 B는 누구죠? B는 이혼한 전처, A의 친족이 아니다. B도 아니고 E도 아닙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B도 당연히 아니고요. E도 아닙니다. 사실혼이기 때문에. 4번 유언이 무효이고 C와 F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언이 무효라면 일반적인 상속으로 가는데 C와 F가 상속을 포기하면요, 동순위 상속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순위 상속이 맞는데, 후순위가 그 다음에 누구죠? 직계 존속, 즉 부모에게 가게 되는 거고요. 부모는 D죠. D는 7천만 원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렇죠. D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5번 유언이 유효하고요. D와 E가 유언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네, C와 F는 균등하게 법정 상속분 전액을 상속받는다. 유언이 유효하게 되면은 C와 F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죠.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류분은 얼마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5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그 중간 반 1.75 1,750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를 해야지 법정 상속분 전액을 상속받는 건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37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네, 법적 조언을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들 B는 C와 이혼을 하였는데, 그럼 이분은 누구죠? A는 어머니죠. B가 있고요. C, 이혼했답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게 되면 C는 B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혼 당시 자녀 D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거고요. 3년 후 B는 E와 혼인신고를 했고, E, 혼인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했다는 건 법률혼이라는 거고요. 법률혼은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F를 낳아 살고 있습니다. 이 자녀도 친생 추정이 되죠. B가 2019년 12월 30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B에게는 집이 한 채 있었고 채무는 없었습니다. 재산이 이거 하나 있었고요. B는 사망 당일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한 게 언제죠? 2019년 12월 30일. 사망하시는 날 유언을 하셨네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B의 사망 후 전 재산을 복지시설에 증여한다는 유언장, 또 다른 유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12월 2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B가 사망했습니다.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구죠? 법률상 배우자인 E, 그리고 자녀인 F, 전혼의 자녀 D, 이렇게 되고요. 1.5대 1대 1,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씩 가져가게 되고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율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속인 거고요. 다만 유언장이 있었는데,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최후의 한 유언장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 전에 했던 유언들은 이 최후의 한 유언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서 이제 효력이 있게 되고, 만약에 최후의 한 유언과 배치가 된다면은 그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유언은 1번 유언이 나갈게요. 1번 유언은 2019년 12월 30일에 있었고, 2번 유언은 2019년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에 한 유언이 일단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머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거는 다른 복지 시설에 준다는 거고 내용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전에 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유언에 따라서 이에 재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만 유효하다면 기억이 뭐죠? 1번 유언이죠. 어머니에게 준다는 유언만 유효하다면 A는 법정 상속분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A가 1번 유언을 유효하면은 A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에 따라서 상속분을 다 받게 되는 거죠. 니언만 유효하다면 니언이 이전에 한 유언이죠. D와 F의 법적 상속분은 같지 않아요. D와 F는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은 갖게 될 겁니다. 이 법적 상속분이라는 게 뭐 명확한 의미는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유류분을 뜻하는 것이겠죠.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7분의 3, 7분의 7분의 2씩 가져가게 되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14분의 3, 7분의 1, 7분의 1씩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을 갖게 되고요. B의 사망 당시 D가 미성년자라면 B의 사망 당시 D가 미성년자라면 C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C가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상속을 받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혹시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뭐 상속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 동의나 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어쨌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이 모두 무효라며 유언이 모두 무효라며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E의 법정 상속분은 F의 1.5배예요. 그렇죠? E는 법률상 배우자고요. 법률상 배우자는 5하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1.5배가 됩니다. 4번. 5번 기억, 니은이 모두 무효이고 E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기억, 니은이 모두 무효이고 E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A, D, F가 공동 상속인이 돼요. A는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유언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E, F, D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서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지면 이 후순위 상속인의 A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3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현행 우리나라 법정 상속 제도를 니은 자료의 상속 제도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면 현행 우리나라 법정 상속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상속 순위를 볼게요. 상속 순위가 1순위 직계 비속 자녀죠. 근데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뭐 손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라고요. 2번 2순위 직계 존속 뭐 쉽게 말해 부모님이죠. 3순위 형제 자매 본인의 형제 자매고요. 4순위가 이제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라고 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요새 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뭐 사촌이 반계 혈족 요새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서 그리고 플러스 배우자가 되고요. 직계 비속이 받게 되는 경우에 자녀와 배우자 같이 받게 되고 직계 존속이 받게 되는 게 직계 존속과 배우자 같이 받게 되고요. 만약에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되고 배우자까지 없다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고 형제 자매조차도 없다면 사촌인의 반계 혈족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상속 순위고요. 상속분은 동순위 안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경우에 모두 단독으로 받게 되지만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씩 똑같이 받게 되고 뭐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씩 받게 되겠죠. 다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화를 가산해서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1대 1대 1.5의 비율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요. 자료의 상속 제도를 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 직계 비속 1, 직계 존속 2, 형제 자매 3. 우리나라 상속 제도랑 똑같죠. 다만 이제 사촌인의 반계열 쪽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요. 이 피상속 배우자는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이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다만 공동 상속인의 직계 비속일 경우에 배우자는 피상 재산주 2분의 1을 상속받고 직계 존속 또는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상속받는다. 지금 우리 제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이 자료에 나온 제도들이. 사실 이제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상속 순위는 기억. 우리나라 지금 현행 상속 제도에서 상속 순위는 니은과 달리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1순위이다.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도
직계 비속, 자녀가 1순위, 직계 존속은 2순위죠.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과 배우자 조합은 되지만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한테 내려가는 거니까 피상속인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니은과 달리, 니은 자료에 나온 건 달리 기억에서는 현행법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든다. 그렇죠. 자녀가 많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딱 정해놔서 2분의 1을 받게 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거고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기억이 니은보다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한번 이거는 계산해 해보면 되는데요.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고요. 배우자로 이제 A, 위로 B, C가 있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 제도에 따르면 B, A, B, C가 상속인이 되는데 A는 1.5, 1. 그러니까 7분의 3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료에 나오는 거에 따르면 A, B, C가 있는데 직계 존속, 배우자 같이 받으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3분의 1을 가져가고 남은 3분의 1을 6분의 1씩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2 비교해 보면은 21분의 9, 21분의 14 니은이 훨씬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니은이 더 큰 거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